안녕하세요. 오늘은 갱년기 여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저도 갱년기를 지나서 완경기를 가고 있는데요. 갱년기를 겪을 때만 해도 많이 이런 갱년기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의 이제 많은 갱년기에 대해서 논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갱년기가 이제 접어들면서 가장 이야기하고 또 상담을 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왜 우울증이 올까? 이 왜 또 하나는 불면증이 올까? 이런 고민이 많이들 되셨을 거예요. 근데 바로 갱년기 여성으로 그 갱년기 시즌으로 접어들면 세로토닌은 가장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으로 들어가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조금 작아진다. 두 번째, 불면증이 있는 이유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아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를 지나면 얼굴색이 칙칙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멜라닌이 많이 이제 나와서 세로토닌과 숙면을 취하게 되면 그런 호르몬의 관계에서 굉장히 깨끗한 피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호르몬의 관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호르몬 때문에 첫 번째 행복하지 않다, 우울하다. 두 번째, 잠을 푹 못 주무시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이 피곤하고 지치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갱년기는 그러면 에스트로겐의 문제만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두 개의 조율에 의해서 배란일도 조절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식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갱년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게스테론하고의 조합, 비율 이것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가 접어들게 되면 여성이 남성화가 되고 남성도 여성화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갱년기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화가 되고 남성이 여성화가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가 지금 언급해 드렸던 네 가지의 호르몬에 의해서 부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부조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생아 시기, 아동의 시기, 사춘기의 시기, 그 다음에 결혼해서 어떤 장년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사회에 대해서 내진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는 갱년기를 겪게 되면은 본인의 삶을 거의 다 산 뒤에 이제는 휴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80세가 되면은 저희가 얼마나 많이 튼튼한 다리로 여행을 다니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정적으로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스포츠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50대, 60대 이럴 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뭐냐면 폐경기를 지나 만경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시즌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시즌을 잘 관리만 한다면 아주 자유롭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시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신체 변화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체 변화는 첫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얼굴에 열이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몸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아파요. 몸이 아파요. 마디마디가 아프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등줄기에 땀이 쫙 올랐다가 쫙 내려가고 이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이랬을 때 불편하기도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는 게 첫 번째 문제죠. 얼굴은 건조해집니다. 저희 피로스 테라피에서는 이렇게 건조해지시는 갱년기 여성들을 위해서 그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토너가 있습니다. 그 오리엔탈 토너로 하루 걸러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거즈가 있다면 그 거즈를
오리엔탈 토너에 충분히 묻히신 다음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얼굴에다가 붙이셨다가 그 다음에 충분히 한 30분 정도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히알루론산도 많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수분의 보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시셔서 한 20분, 30분 후 두시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팩으로 사용해 주시면 그 열도 조금 내리실 수 있고요. 그 열에 의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문제도 조금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갈까요? 물을 드시라고 하니까 커피도 물인 줄 아시고요. 녹차도 물인 줄 아시거든요.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물은, 수분 보충은 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은 미네랄이 있는 물을 권장해 드리거든요. 그 물을 1.5리터 정도를 작정하고 한번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는 저희가 이제 많이 통증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프시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시지만 저희는 에스테틱이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에게 테라피를 받고 가시면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내가 아팠었나? 내가 정말 테라피를 받고 왔는데 오늘 안 아팠네? 이번 주는 안 아팠네? 이런 고객님들의 그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것이 이제 통계를 내고 해봤을 때 어떤 테라피가 가장 효과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디톡스 관리였고요. 두 번째는 등 관리였어요. 백 관리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린 그 에이스 백 관리 같은 경우에는 뇌 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등 관리를 엎드려서 받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다시 임상을 마쳤는데 요즘 대구나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죠. 많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편하게 누우셔서 등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테라피 전문샵이 있으시면 에이스 백 관리라고 하는 그 등 관리를 한번 받아보시면 아주 편안하시다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